안녕하세요 여러분, RN 소연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간호사분들이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경력만으로 캐나다 종합병원에서 풀타임 잡오퍼를 받는지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저는 사윤제 대학교를 졸업 후 한 5년 정도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컬리지 2년 과정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번 2019년 8월에 졸업을 했고 2019년 9월 인터뷰를 하고 풀타임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종합병원 풀타임 잡 오퍼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팁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팁은 좋은 인상 남기기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한국에서 면접을 봐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했던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드레스 코드도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이 면접을 볼 때 입었던 그런 종류의 옷들을 입으시면 되고요. 캐나다 면접에서는 보통 면접관을 만나면은 이름을 소개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다 끝난 후에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시고 나오시면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다양한 경험들을 함축시킨 레주메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은 보통 학교에서 했던 경험들 아니면은 일하면서 했던 경험들 외의 경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있는 액티비티나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최대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따로 리더십 컨퍼런스랑 워크숍이 주기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발룬티어예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워홀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축제에서 발룬티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 따로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발런티어들을 찾아서 어플라이를 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 그거를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네디언 블러드 서비스에서 발런티어를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 보면 이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팁은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의 간호사의 경력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활동, 그리고 뭐 리더로서 했던 것들의 기록,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매뉴얼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트랑 간호사 라이센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RNAO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 같은 것도 모두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면접을 봤던 매니저분께서 엄청나게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되게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잡 오퍼를 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PSW나 케어기버 같이 다른 너싱 필드에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에 저는 방문해서 하는 PSW로 일을 했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최소 3시간씩 해서
한 2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접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그 면접 볼 때 제가 어떻게 PSW로 일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었고, 저의 경험을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의 RN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제가 이런 경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PSW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케이스 시나리오가 질문을 받았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캐나다 경험 같은 거를 나눌 때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5번째는 플레이스먼트하고 한국 익스피리언스의 조화를 잘 어필하는 겁니다. 보통은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PSW 했을 때의 경험과 플레이스먼트 했을 때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지 어디 면접을 보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일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간호를 했었는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 가면은 면접 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6번째는 프랙티스예요.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상황에 떨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 보기 전에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아마 다른 유튜버나 다른 뭐 면접 보는 팁 같은 걸 보면 이걸 꼭 말할 거예요. 반드시 면접 보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를 하고 제가 가야 되는 그 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스페셜티는 뭐가 있는지, 그 비전이라든지 미션, 밸류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들을 웹사이트에 보면은 다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좋겠죠. 7번째 마지막 팁인데요. 마지막 팁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OT를 하면서 다른 캐네디언 친구랑도 이야기를 해보고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앵클렉스 시험을 본 캐네디언들도 바로 종합병원에서 풀타임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캐주얼이나 풀타임 아무 거라든지 기회가 된다면은 일단 발을 들이고 그곳에서 어느 분야로 더 나아가고 싶은지 후에 결정해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랑 한국이랑 그 간호사를 뽑는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뷰 보는 프로세스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지속해서 레주메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정보를 추가해서 지원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꼭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앵클렉스 시험은 6월 말에 보고 6월 말에 CNO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부터 레주메는 계속 냈었었는데 그 처음 연락 온 거는 9월 초쯤부터 이제 인터뷰 약속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1차 스크린 관련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좀 더 레주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가장 시작하기 쉬운 파트는 일반적인 내외과 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단 발을 디디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부서 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잡 오퍼를 받았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어떻게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무슨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제 포트폴리오 예시와 함께 해서 다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